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로 부결된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미 전례 없는 규모의 희생자가 나온 가자지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거라며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Regrettably, the Security Council failed to do it. But that does not make it less necessary. So, I can promise I will not give up.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미국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고 프랑스마저 안보리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엠네스티와 국경 없는 의사회 등 국제 NGO는 물론 아랍 국가들도 결의안 부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It is incomprehensible that the world is allowing Israel to continue with the murder and killing of innocent people.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휴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휴전을 왜 반대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마스가 여전히 10월 7일과 같은 공격을 반복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휴전하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With Hamas still alive, still intact, and again, with the stated intent of repeating October 7th again and again and again, that would simply perpetuate the problem.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도와 결과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며 민간인 피해의 불가피성을 내세웠습니다.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과거에 보지 못한 끔찍한 수준인데도 국제사회가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두 아들이 이스라엘군 저격수의 총에 맞았다는 가자지구 주민이 애타게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احنا كنا قاعدين في الساقية وانا قاعدين ابن الثاني استشهد والاول بكر صوب وانا بس على اجيب ميه اشربهم لا نفق نعمل البربيش. 이스라엘군은 9일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의 땅굴과 무기 저장고 등 250개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교 사원 인근의 하마스 통신시설은 밤사이 폭격 이후 비상금도 투입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 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예 하마스의 종말이 시작됐다며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אבל זה תחילת הסוף של חמאס. ואני אומר למחבלי חמאס, זה נגמר. אל תמותו בשביל סינואר. תיכנו עכשיו.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이제 가자지구는 사망 18,000명, 부상자는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엔 이스라엘이 억류했다가 풀어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도 국제사회에 비난을 부르고 있습니다. الخمس ايام واحنا مرميين على الارض لا اكل ولا شرب والتعذيب 24 ساعه وقت الترابالو بالباروده بظهر الباروده على ظهورنا كسروا ظهورنا صدر بالبسطاط فينا خبط في البسطاط وفي وفي رجليا.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공습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양측의 무력 충돌로 레바논에서 120명이 숨졌고 이스라엘도 군인과 민간인 등 11명이 숨졌습니다. 휴전을 거부하고 무자비한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벨기에에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벨기에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 사고가 급증하자 총리까지 나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알-아크사 병원입니다. 병원 내 임시 텐트에 수많은 피난민이 대피해 있습니다. 가자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과 물자 부족으로 비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والله عايشين بصعوبة مش عارفين ندبر حالنا يعني لا في غاز لا في طحين زي طحين فيش طحين. حاليا المية جدا سيئة، حمامات جدا سيئة، كل شيء تلوث، مكان سيء، حياة بغزة ما فيش حياة، يعني انتوا لا مأمنين لنا أكل لا مكان آمن.
최근 가자 지구를 돌아본 칼 스카우 UN 세계 식량 계획 부국장은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고 90%는 종일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자 주민들의 공포와 혼란, 절망감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달 일주일간의 휴전 동안 일부 구호물자가 반입됐지만 이제 두 번째 물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자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중 61%가 민간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오픈대학교 야길 레비 교수는 지난 10월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첫 3주 동안 전체 사망자 중 민간인 비율이 61%라고 밝혔습니다. 20세기의 분쟁들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평균 절반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수치이며 과거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때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레비 교수는 전례 없는 살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규모 민간인 살상은 이스라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검은 회오리가 섬광을 일으키며 하늘을 덮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Oh my God. 미 중남부 테네시주를 덮친 초강력 토네이도로 주택과 차량이 뒤집히거나 박살나고 나무는 휘었습니다. It just sounded like an explosion went off. You could hear stuff flying everywhere. It was crazy. It's crazy. It is terrifying. 지금까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동식 주택이 날아가 다른 주택을 덮치면서 안타깝게도 이 집에 머물던 엄마와 아기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신주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한때 이 지역 8만이 넘는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We have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Nashville Electric Service. They are still trying to restore power to 26,000 Nashvillians. 테네시주는 지난 4월에도 토네이도 피해를 입어 17명이 숨지는 등 토네이도가 거의 해마다 강타하는 곳입니다. 토네이도가 미 동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버지니아, 플로리다, 알라베마주 등지에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연례 행사인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화석연료 퇴출과 감축. 올해 회의 의장을 맡은 주최국 UAE 산업장관은 폐회일 공동선언문 채택을 하루 앞두고 당사국 장관급 인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절충에 나섰습니다. It is our opportunity to deliver an outcome that is based on the science, led by the science.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중국, 인도 등과 사우디, 이란 등 주요 산유국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등의 명시적인 동참을 꺼리는 상황. 총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산유국들은 아예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감축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OPEC and the oil companies right now are trying to whitewash the crisis.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는 각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와 에너지 효율 제고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비관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후운동 활동가들도 이탈리아의 대표적 관광명소 베네치아 대운하의 형광물질을 풀어놓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 난간에 매달린 채 기후협약 당사국 정부들이 말만 하는 동안 우리는 줄에 매달려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소 노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올여름 최악의 이상고온 사태에서 보듯 기후변화는 최근 30년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7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대입 정시 지원 전략을 소개하는 입시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실제 점수로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가 받은 성적으로 배치표를 보고 이제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지원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 1등급 학생 가운데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이른바 이과생은 9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과생이 문과에 대거 교차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올해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어려웠던 수능 때문에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넘은 학생도 많을 것으로 보여 정시 모집 인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잘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정시 지원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공통으로 나오는 조언은 영역별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리한 점수를 얻은 영역에 반영 비중이 큰 학교에 지원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가 다른 만큼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권대학은 주로 가나군에 몰려 있어서 사실상 지원 기회가 2번이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중위권은 3번의 복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쑥 오른 생활비에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주머니가 얇아진 만큼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입니다. 20에서 3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생활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료에도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하니까 부담되는 면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소득 수준이 그만큼 상승하는 게 좀 받쳐주면은 또 그렇겠는데 지금 현재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당연히 부담이 되죠.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깨는 생계형 해지가 급증한 이유입니다. 생명보험업계 해약 환급금 규모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4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1년 전보다 10조 원 이상 불어나면서 3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발적 해지로 받는 환급금이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보험 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금리와 경기 저하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좀 어렵다.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실제로 보험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마저 나오면서 보험업계 유동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들어 3.5%로 훌쩍 뛰어오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상황 속에 서민들의 금융 여건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신용도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이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납부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대상으로는 금리가 5%를 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급액 규모는 대출금리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포인트를 유지하기로 원칙을 세웠는데 이에 따라 대출 금액 1억 원 기준 환급액은 연 최대 1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18개 시중은행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10%에 달하는 2조 원을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원 규모와 대상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대금리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액뿐만 아니라 대상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은행별 지원액 등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논의 역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들에게 파업 의사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문자 투표를 통해 진행되는데 투표 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파업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다고 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총파업 투표는 일단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사실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는 지난주 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한 데 이어 오는 일요일에는 대규모 걸기대회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며 의사협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나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파업이나 휴진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번 주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마주할 예정인데 내실 있는 대화가 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섰던 의료진들, 그들이 감염병과 싸우던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병실 곳곳이 텅 비어 일부 병동은 아예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야 겨우 문을 연 신장투석실도 외래 진료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를 끝내고 일반 진료를 시작했지만 병상 절반 정도는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그런 시간 동안 저희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른 병원으로 떠났는데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일반 진료를 못하게 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공공병원마다 의사 수도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300억 원 가까운 흑자를 내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기관당 평균 8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은행에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한 30억 정도를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버티면 1월.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이전만큼 진료 실적을 회복하는데 4.3년 걸릴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정부가 회복 기간을 6개월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예상을 빗나간 겁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공공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우리나라의 이런 취약계층의 지역에서 환자들을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 정상화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지원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회복기 예산 편성도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공병원 의사 인력과 재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감염병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연말 한시적으로 초과근무 제한에 나선 경찰과 달리 해양경찰 초과수당 부족 문제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됐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수당 부족분은 270억 원. 남은 돈에 맞춰 일해야 하는 해경은 지난 7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함정 2대가 경비하던 구역을 통합해 한 대만 운항하게 하고 기름값 등을 아끼기 위해 소방과 형사기동 등 6개 분야 함정 운항도 30% 넘게 줄인 겁니다. 다음 교대 근무자와 30분 동안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없애 비대면으로 전달하게 하면서 매달 40시간에 이르던 항공대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현장에선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함정 근무자는 취재진에 100시간 정도 되던 초과 근무가 반으로 줄고 경비구역도 넓어져 경계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고 수사부서 근무자는 과장에게 받던 초과 근무 결제를 서장에게 받도록 바뀌다 보니
변사 사건이나 절도 사건 수사 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불효불급한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정당한 일을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하려고 마련 중인 부서별 표준 초과 시간을 놓고 근무 시간에 상한을 두려 한다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 내부망에는 표준 시간이 결국 상한제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거나 예산 확보 등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내부 직원들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올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경비구역 통합은 내년에 원래대로 돌려놓을 예정이고 논의 중인 내년도 표준 시간은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려는 것일 뿐이라며 업무에 필요한 초과 근무는 한도 없이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초과 수당 부족 사태에 이어 해경에서도 일을 더할 수밖에 없는데 돈은 못 받는다는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농촌마을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주민들은 생수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찐빵으로 이름난 마을에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와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국내 한 업체가 마을에 생수공장을 짓겠다며 사업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빵도 반죽하고 다 하는데 거기 만약에 생수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쓰는 식수가 고갈된다면은 저희들은 큰일 나죠.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봄과 겨울철 갈수기에는 지하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이 어려운데 생수 공장이 들어서면 지하수가 아예 고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민 1000여 명이 하루 사용하는 지하수는 3000톤. 업체는 하루 2000톤 지하수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2000톤의 물을 푼다고 하면은 6개의 주민들은 식수 공급을 이걸로 하고 있는데 물 부족 현장에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3년 전에도 같은 곳에 생수공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임시허가를 반납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생수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건 마을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사업 추진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앞으로 환경 영향조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딱 그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가허가 승인이 나야 환경영향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일단 이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거 해서 결국 안 좋으면 당연히 못하죠. 주민들은 생수공장 설립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례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 생존권이 걸린 만큼 업체의 사업 가허가 신청을 강원도가 반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만두는 배워 드세요. 교실에 둘러앉은 학생들이 우리말 배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따라 직접 말해보고 손으로 또박또박 필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학교에서 발음교정 수업을 듣는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보다 소통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때문. 다른 한국 사람 이야기할 때는 좀 부끄러워요. 문법 이런 거는 제가 잘 안 돼서 애기랑 가족들이랑 통화. 중국과 베트남, 일본과 러시아까지 출신도 가지각색. 이제는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진짜 많이 도움수했어요. 여기 와서 그냥 간호사 그렇게 발음 정확하게 했어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수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수준별, 분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9만여 명이, 올해는 10만 명 넘게 수강할 걸로 추산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 상담과 취업 지원, 또래 한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해 다문화 가족이 어우러지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가르쳐 이렇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었다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같이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25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가깝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접어드는 가운데 언어와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노력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화이팅! 화이팅! YTN 김태원입니다. 연말 마지막 우주쇼의 주인공은 쌍둥이 자리 유성우입니다. 1월에 사분의 자리 유성우, 8월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불립니다. 매년 12월에 반복되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지만 올해는 더 화려해집니다. 1시간에 무려 15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며 올해 최대 유성우 쇼를 연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쌍둥이 자리 주변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유성우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성우 극대 예상 시각은 15일 새벽 4시쯤으로 쌍둥이 자리가 높이 떠오르는 자정 이후부터 새벽까지가 가장 관측하기 좋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달이 초저녁부터 일찍 지기 때문에 달의 방해 없이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전망입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를 보려면 도시 불빛이 없는 환경에서 시선을 머리 위로 두고 하늘 전 방향을 넓게 주시하면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인류의 달 탐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이 그 목소리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몰입형 관람시설에서 인류의 달 탐사 이야기가 개봉됐습니다. 화면으로 둘러싸인 방, 드문드문 놓인 벤치에 앉아 배우 톰 행크스가 안내하는 인류의 달 탐사 여정을 체험합니다. 50여 년 전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 12명과 그 탐사 계획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달에 가려는 아르테미스 계획까지 50분 동안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제작과 극본, 내레이션까지 맡은 유명 배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가 아니라 모두 사람이 직접 찍은 진짜라고 자랑했습니다. But every photograph, every image was a photograph taken by a human of the subject matter. So there's nothing fake. This is all empirically true and is presented in a way that I think is quite wondrous. 다큐멘터리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 아르테미스 2호의 탈 나사의 우주 비행사 4명도 등장합니다. He knows that there's something about exploring space that brings everyone on board and makes everyone excited, and it's really neat to share that with him. 달에 가게 될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는 달 탐사에 대한 관심이 다음 목표인 화성에까지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So we're now one step closer with a successful Artemis 1 in the bag now, and hopefully Artemis 2 successful here soon. You know, we get to pass the baton to the next mission, and eventually Artemis, who knows which one, will be sending humans to Mars. 이번 주 런던의 라이트룸에서 막을 올린 더 문워커스는 내년 4월 하순까지 상영될 예정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